네, 김지팔입니다. 이 영상은 이 위치가 이렇게 된 건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높은 건물이 있죠. 이 그림자를 보면은 높이를 알 수 있죠. 이 아래에 있는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그림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 장소라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요 건물 있죠. 예, 요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드론이 뜨더니 매복해 있던 드론이 뜨더니 그 군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또 두 대입니다. 매복한 군인이. 예. 두 대의 이제 그 드론이 매복해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나가자 공격을 했다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남북을 수직하면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는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 리만이죠. 크라스나 리만이 아니고 리만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야. 아파트 단지는 군인들이 좋아하는 장소죠. 철근 콘크리트 빵카로 고지까지 형성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장소로 찍히는데요. 여기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만 지역이죠. 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 어제 사실은요 제가 살짝 못 봤는데 여기에 빨간 게 생겼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알려드리고요. 저기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크라스나리만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베르스크 부근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가 진출한 빨간 거 2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에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포크롭스크 부근에 또 빨간 거 아주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하고 자포리차 지역에 자포리차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고요. 헤르손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 구조물 여기 보이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물체를 아마 공격하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물체가 타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꽝 하고 터졌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 이 지역은 저기 행정구역상 수미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을 이제 공격하는 위치 아마 여기 드론 창고 때론 공장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러시아제 토네이도 S 로켓이 수미주 할치치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인 항공기를 수송하던 트럭을 공격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장소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측으로 장거리 드론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창고 이런 것을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900 дней длилась мука, холод, голод и война. 네, 이 영상은 군복을 입은 러시아 어린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귀엽네요. 네. 우리 부대원 미트라의 딸 질라타 6살이랍니다. 아이고 귀여워. 이빨도 빠졌어. 우크라이나군 퇴역병이 제르카시 인근에서 특수부대 출신 퇴역병 부대 전체를 절면시켰다. 그러니까 전지 우크라이나군 퇴역병이 그 현지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국회의원이 신고를 해갖고 출동한 경찰이 매복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거나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전쟁 끝나면 이런 일이 더 많을 텐데,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국토도 넓어갖고 게릴라전 하기도 좋아요. 이러고 어디로 딱 숨어버리면 그만이야. 아유. 네, 게라시모프 러시아 그 총사령관이죠. 이 작전의 총사령관인데 이분이 서부부대 집결지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 서부부대라고 하면 이 밑에 이제 보니까 여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마 서쪽이죠. 서부 전선인데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러시아 그 소문 채널에 의하면은 게라시모프가 잘릴까봐 여기서 좀 영토를 빨리 그 넓히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고 그런 소문이 나왔는데 거기 딱 갔대. 아마 이쯤 어디겠죠? 멜리토폴쯤이겠죠. 서부지대니까 여기를 최전방을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원래 러시아 측의 방어 라인이 이렇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측 방어 라인도 아마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 휴전선처럼,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이제 휴전선 우크라이나처럼 원래 전선이 방어 라인이 여기가 남아 있는 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최정예 강력한 부대가 있는 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영토 확장 면적을 늘리기에는 가장 만만하지. 얘네들 최정예 부대는 어디 이쪽에 다 있잖아요. 여기 포크롭스크 이쪽, 아르테모프스크, 콘스탄티노프카, 차소비아르 이쪽, 시베르스크 이쪽,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부대들이 최정예고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예비군, 향토 예비군 갔는데 얼떨결에 끌려온 사람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엄청난 대도시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순식간에 해갖고 빨리 좀 할 모양이에요. 네, 러시아 측의 그 육상 드론인데요. 지뢰가 아니고 이거는 그건가 봐요. 연막탄. 그래서 연막탄을 자동으로, 지뢰도 물론 자동으로 이렇게 매설하고 다닐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고,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 보셨어요? 토끼, 거북이. 이거 좋은데? 빠르게, 느리게. 이거 이렇게 하면 빠르고 이렇게 하면 느린데 지금 느린 거북이 모드로 가고 있나 봐. 야, 이거 괜찮다. 직관적으로 빠르게 느리게 하는 것보다 토끼, 거북이 그림 그리는 거 훨씬 직관적이죠. 과학적인데? 이렇게 해서 연막을 아마 이렇게 이제 뿌리는 그런 장치를 매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러시아 드론인데 돼지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폭탄 같은데? 돼지 폭탄? 네, 오데사에 또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해서 폭발과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데사에서 대규모 공격이 진행 중이며 폭발과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라늄 소속 공격 드론 수십 대가 오데사와 주변 지역의 적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력발전소가 공격 대상이었을 것이다. 엄청난 파괴 오데사에 있는 여러 주요 에너지 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비상가동 중단 사태 속에서 오데사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오데사와 하르키우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하르키우시에서는 약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정전이 발생했고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급격한 전압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데사에서는 이재민 유입에도 전력망 사고로 인해 에너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합동 공격으로 인해 하르키우와 그 주변 지역의 80%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하르키우 주정부 수장인 올레익 시네구포프가 밝혔습니다. 야, 딱 80%만 20% 남기라고 했다더니 딱 80%만 공격하고, 와, 대박인데. 이렇게 인정사정 봐주면서 하는 전쟁도 있습니까? 예? 다 부셔버릴 텐데. 와. 새로운 위성 탑재 정찰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공격 목표물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스타링크를 탑재한 BM-35 정찰 무인기의 지난 4일간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정찰 및 향후 공격 목표 선정에서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드론은 시속 150에서 200km로 비행하는 반면 기존 정찰용 무인기는 시속 40에서 60km로, 이거 속도가 빠르대, 새로운 게. 이런 이제 정찰 이 무인기가 싸돌아다니는 경로래요. 그래갖고 여기 다니면서 목표물을 싹 해갖고 이제 공격하겠지, 그죠? 르비우에 또 목표물 공격했는데 거기 에너지 시설, 가스 저장 시설 같은 거라고 합니다. 르비우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인해 송유관에서 대형 화재가 하루 종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으며 국가 비상 서비스가 진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프소가스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르비우 지역에 있는 랍토가스 시설을 공격했으며 안전상해이로 기술 공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네, 리비우 브로디에 있는 주요 정유 시설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키예프에 도달했다. 폴란드 경제지. 폴란드 언론은 대규모 공습 속에서 우크라이나 방공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공망 대응 시간과 대중 경보를 단축시키는 3M22 지르콘 극소음속 미사일이 사용이 지적되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몇 분 만에 키예프에 도달한 데 있는 사이렌이 울리기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정전으로 인해 키예프의 여러 지역, 특히 좌한 지역에서 전력수도 난방 공급이 중단되었다. 우크라이나 전기 회사의 CEO인 막심 팀체코는 회사가 발전 용량의 60에서 70%를 손실했다고 밝히며 인도주의 재앙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정전으로 인해 도시 주민들은 따뜻한 도심과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게라니 미사일이 돈바스로 향하던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을 태운 열차를 공격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어디 가는 거냐면 바르빈코베 르비오 찹 열차인데 여기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확히 이제 어디서 공격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열차의 노선을 제가 찾아보니까 바르벤코버 르비오 초프를 이렇게 다니는 노선이래. 중간에 저 하르키우 여기 어디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키예프가 17세기로 돌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야외 화장실을 파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모스크바 화력발전소 타격으로 전력 상수도 난방이 끊긴 트로예치나 지역에서 하수도가 얼어붙으면 주민들은 야외 화장실을 파야 할 것이라고 지역 행정장자가 이거 도네츠크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물이 없어갖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발의 부일병에 감탄 도네츠크는 이제 물도 없지만 북한과 배설물 봉투는 있다 가라. 이게 부스트소프라고 우크라이나 측의 그 전쟁 블로거가 이렇게 조롱식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언제 나온 거야? 작년 8월 15일 날 나온 것입니다. 이거 이 어린이가 물차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이 물 부족이 물차가 이 일상적인 일이면 애가 물이 오니까 좋아해 이 어린애가. 점령된 도네츠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 소녀는 젊고 번영하는 공화국에서 태어날 만큼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는 물트럭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트럭에서 물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푸실린과 같은 사기꾼들이 돈바스를 사막으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이곳은 정말 소말리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도네츠크가 어딘고 하니? 여기가 도네츠크 아닙니까? 돈바스 지역이 이렇게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합친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를 먹어야 돼요. 이 부근에 그 수원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하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 없이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물트럭으로. 근데 그거를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트소프란 사람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키예프가 물이 없어갖고, 예? 지금 땅 파갖고 제레스 푸세식 화장실에 똥 누게 생겼대. 여기 키예프가 17세기처럼 푸세식 화장실 쓰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크라이나 또 전직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은요. 돈바스 사람들 아이들은 지하실에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연설까지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연설 때 네, 이 청년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이 연설할 때 돈바스에서 6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멋있어. 목소리도 멋있어. 얼굴도 잘생기고. 한국에 오세요. 한국 처녀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대박인데? 한국 처녀들이 완전 줄 서겠는데? 그럼 인종계량하고 좋잖아. 한국 처녀들은 우크라이나 남자랑 결혼하고 한국 남자들은 우크라이나 처녀랑 결혼하면 되겠네. 그럼 인종계량 되고. 마인드는 제대로 탑재됐어. 한국인 마인드. 우크라이나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남한테 피해 줘도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됐네. 딱 후진국 그 파시즘 국가 마인드잖아. 한국도 파시즘 국가 맞으니까요. 그냥 와서 여기서 그냥 오시면 바로 적응되고 현지 원주민 쌉 압살하고 그냥 다 인종 청소하고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차지해서 하셔도 돼요. 관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역시 이거 줄 서 있는 거잖아요. 도네츠크 지역의 사람들 물 없어갖고
사람들이 바다처럼 몰려들어 1km나 되는 줄이 늘어서 있어 저 빌어먹을 체프실린이 도와주고 있네. 완전 개이새끼야. 물을 둘러싼 전쟁은 끝났다. 전염병이 시작될 무렵 도네츠크는 점령당했다. 지역 악당들은 체프실린의 목을 졸라 죽이려 하거든. 이 푸실린은 도네츠크의 그 주지사인가 하여튼 거기 수장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정신 나갔어. 사람들이 엉덩이도 못 씻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농작물 수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네츠크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갖고 변기를 사용 못해서 비닐봉지에 똥 싸고 있는데 너는 뭐 밭에 줄 물이 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역시 부투소프가 한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담의 최근 결과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맙소사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우크라이나 언론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간의 다음 협상은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협상은 2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및 미국과 각각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뭐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와 자포로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푸틴은 실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 이거 뭐예요? 엄풀이에요. 젤렌스키가 나는 만날 요의가 있는데 푸틴이 안 만나줘 하기 위해서 엄풀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두고 봐. 뭘 두고 봐. 그냥 엄풀인데. 왜? 젤렌스키가 지금 트럼프가 야, 너 이 새끼 말 안 들어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왈왈왈왈 하고 나부하고 사프의 그 반부패 수사국에 물리고 있으니까 나는 푸틴이랑 만나서 얘기할 용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푸틴은 아예 실무자들끼리 합의 안 되면 너 만날 이유 없어. 넌 불법 대통령인데 내가 널 왜 만나? 그리고 어차피 만나봤자 엄프를 할 건데 뻔한데 미쳤니? 그러고서 안 만나줄 거 뻔한데 뭘. 핀란드 총리는 유럽이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베데리오프는 일탈 레르더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화의 시기는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유럽도 이제 가스 문제, 기타 문제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모두가 사업을 하려고 러시아로 달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토 피초.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시 EU가 러시아의 에너지 구매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피초 총리는 EU가 러시아 가스를 구매를 거부하는 것은 순전히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건 이제 너무 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땅을 포기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있다는 그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평화정착 과정에서 미국의 유일한 역할은 양식을 한자리에 모아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인 알나 켈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래요 또 미국은. 전 나토 관리였던 존 라프는 돈바스가 러시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돈바스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바스 지역도 역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여기를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돈을 줬는데 엄청나게 빼돌렸다고 또 그 러시아 소문 사이트에 나오고 있어요. 돈바스는 러시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곳의 산업시설들이 자주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석탄 채굴의 매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유 때문이죠.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곳에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요세벨트로 알려진 도시들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 분쟁 지역을 분할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극도로 인기가 없을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체벌이 같이 아직 멀었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 끝내고 싶으려면 아직 멀었어. 라프는 현실을 직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았다. 로버트 피커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군사적 충돌이 2027년 11월 1일까지 끝날 것으로. 왜 2027년 11월 1일이야?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벨상이 결정되는 날짜, 노벨 평화상인 매년 10월 둘째 주니까 10월 초랍니다. 10일 사이, 10월 6일에서 10일 사이. 자,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이 결정됐죠. 그 노벨 평화상이 이제 시상식은 12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도널드 트럼프 이제 임기 종료는 2009년 1월
20일까지인데 그 선거는 미국 2028년 마지막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는 11월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027년 근데 왜 올해는 평화상 못 받을 것 같은가? 왜 2027년 11월로 찍은 거지,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올해는 트럼프가 평화상을 못 받을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올해 아마 전쟁을 많이 할 모양이지. 이란도 지금 준비 중이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7년쯤이면 내가 이제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평화상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 사이 언제쯤 핵 버섯구름 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올해 이제 전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올해 핵 버섯구름 쇼를 안 하면 내년에는 평화상 받아야 되니까 이제 안 하고 그 평화상 11월 달에 평화상 12월 10일 날 평화상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핵 버섯구름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한 추정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25 січня у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день народження. 네, 어저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겠느냐고 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안 궁금하다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뭐 안 좋은 소리 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산채로 불태워라. 독일군은 2, 3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정말 사실이야. 그래 진짜야. 독일 러시아하고 전쟁할 거야. 너네 핵폭탄으로 없애버린다던데 푸틴이? 메르츠는 사적으로 독일에서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군대의 대부분이 무슬림 이민자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터커 칼슨은 전했다. 야 한국도 무슬림 이민자 받아야 되겠다. 야 전쟁 못한대. 무슬림 이민자들한테 무기를 쥐어줄 수 없대. 러시아 핑계대고 무기 이빠이 만들고 리베이트 팍 돌려갖고 정치자금 쓰고 싶은 거야.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예, 이제 푸틴이 그 레닌그라드 얼어 죽은 사람들 그 해방된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이 날짜에 맞춘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하면서 우리는 2차 대전 때 말이야 더 참혹하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어. 시애끼야 900일 동안 시애끼야 얼려 죽고 굶어 죽고 했는데 니들 엄살 떨지만 이런 거 이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영상이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기념식을. 근데 푸틴 대통령 형이 어릴 때 죽었대요.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가 하여튼 죽었대요. 그때 이제 가족사가 슬픈 가족사가 있어요. 이게 그건데 그걸 이제 다 푸틴 대통령 아버지 젊었을 때 엄마 젊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푸틴 대통령 여기 있죠. 경험을 못했죠. 푸틴 대통령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긴 얘기인데 제가 텔레그램 제 채널에 링크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푸틴 대통령 젊었을 때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이 택시 회사인가 아마 취직을 했었던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막 뭐랄까 러시아식 상남자야.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 야 당신 탔던 대로 도로 되돌려주겠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새끼 영하 4도밖에 영하 8도인가밖에 안 되는데 장갑을 꼈더라고. 뭐가 춥다고. 그 새끼 호모 새끼야. 야 안 태워. 막 이런. 완전 러시아식 상남자야. 나는 호모 아니 이 새끼들 그래 호모 새끼가 내 택시에 타다니 막 이런 식으로. 영하 9도다 여기. 야 영하 9도밖에 안 됐는데 장갑을 끼고 있잖아 남자 새끼가. 그 새끼 게이 아니냐 호모 새끼. 내 차에는 호모 새끼는 못 태워. 근데 또 친구 중에 또 호모는 많대.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러시아식 상남자 꼴통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갖고 딱 점잖게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 희생자들 기념비에 헌화 탁 하고 멋지게. 러시아 괜찮은 나라 같아요. 예? 한국 같았으면 과거 탈탈 털어갖고 이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 택시 운전기사 할 때 말이야 손님한테 말이야 불친절하고 그랬대 그러면서 다 그냥 난도질하고 끌어내렸을 텐데. 와. 네,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제프리 앱스타인이 모사드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문서로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후카부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네, 또 휴대폰이 마음에 드세요. 이스라엘이 싫다면 휴대폰을 없애버리세요. 이건 정말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그러니까 유선 전화기 말고요. 옛날식 휴대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기술이 안 들어간 휴대폰을 원한다면 그런 건 없답니다. 아예 휴대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휴대폰을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 카메라를 이렇게 그죠 가려버렸죠.
요거는 이제 LED 후라시니까 열어놓고 휴대폰 카메라를 스티커로 붙여버렸어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네타냐후는 휴대전화 카메라 화면을 테이프로 막아놨습니다. 그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왠지 제가 요즘 핸드폰을 계속 꺼놓고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 그 결제할 때 빼고는 휴대폰을 켜지 않아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린 그런 내용하고 관련된 주제의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아, 이 새끼들 핸드폰 꺼놔도 마이크로 계속 도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필요해. 근데 그런 걸 왜 안 만들어주는 거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차단된 것처럼 해놓고 뒷구멍으로 그 핸드폰 마이크에다가 연결해갖고 도청하고 있을지 알게 뭐야. 안 그래요? 네, 유럽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뭔가 나왔는데요. 유럽의 어리석음 네덜란드는 첨단 칩 생산 기계를 만드는데 국가들은 이 기계를 지정학적 제스처 말처럼 놓고 다툰다. 도대체 왜 유럽에는 칩 제조 시설이 없는 걸까? 칩을 만드는 기계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인데 유럽이 자기들의 직접 생산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약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럽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건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요. 노광 장비는 뭐냐면요. 옛날 감광지에다가 이렇게 뭐 올려놓고 햇빛에다 놔두면 이렇게 어둡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감광지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필름 카메라에서 그 사진 인화할 때도 그런 방식을 쓰는데 필름을 이렇게 놓고 그 밑에다가 사진 인화지를 놓고 빛을 쫙 쬐면은 그 사진이 탁 나오지는 거 아니에요, 종이에. 그런 식으로 이 밑에다가 반도체 웨이퍼를 놓고 그 위에다가 스크린을 딱 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 자외선을 쫙 비치면은 요 스크린에 있는 회로가 여기에 딱 이렇게 인쇄가 돼 갖고 그거를 산성에다 딱 집어넣으면 녹아 갖고 반도체 회로 기판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노광 장비라는 거를 만듭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노광 장비만 만들고 직접 생산 시설은 없었을까? 초기에 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그 공정이 굉장히 그 환경 오염이 심하고 사람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 막 병 걸려 죽고 삼성 반도체 여공이 막 그 화학 물질 때문에 암 걸리고 백혈병 걸려서 막 죽었다고 소송 내고 난리 났었죠. 그런 것 때문에 후진국 일본이나 한국 같은 후진국에다가 그 생산 시설을 놓은 거예요. 중국에다가 지금 생산실을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3D 시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성이 그 위험한 거 사람이 하는 거 싹 다 치워버리고 기술을 이렇게 해갖고 다 로봇으로 해버리고 그래갖고 지금은 괜찮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또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네덜란드는 한 번도 생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따라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그런 이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려면 또 물이 깨끗해야 된답니다. 아주 그냥 그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게 유럽에 있나? 다 석회수인데. 그런 문제도 있죠. 시리아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다가 갑자기 드론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뚜뚜뚜뚜뚜뚜 드론 날아오는데 카메라 찍고 있다 꽝 쓰러졌어. 헐. 아찔한 순간 시리아 전투원들이 승리를 자축하다가 드론 공격을 놓치고 말하다 결국 드론에 맞아 쓰러졌다. 근데 러시아군이 시리아 동부 가미슬리 공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전투기 헬리콥터 장비들이 일류신 76 수송기 보낸 이유가 군대 철수하려고 보냈구나. 나는 그 쿠르드족 뭐 도와주려고 무기 실어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가 봐요. 쿠르드 언론은 러시아가 시리아 북동부 가미슐리 비행장에서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들이 일류신 76 수송기에 실리는 모습과 프로펠러가 제거된 밀8 헬리콥터를 이동시키는 준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족하고 러시아는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쿠르드족 아마 지역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빼는 것 같아요. 쿠르디스탄 24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을 잃은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의 철수를 시리아 신정부의 불확실한 상황과 악화되는 위기 속에서 중요한 국가적 안정화 세력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싸움에 이제 엮이기 싫은 거죠, 이 싸움에. 그죠? 시리아의 알샤라와 외무장관이 이번 주 수요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현재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그 현 정부군의 이제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는 그 싸움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나는 빼줘. 그런 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딴 전쟁에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죠.
또한 이제 졸라니는 이 사람이 졸라니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졸라니는 푸틴과의 회담 하루 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존경 많은 시리아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이 매우 잘 풀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만나러 가기 전에 트럼프한테 저 만나러 갈게요 형님. 다른 거 없고요. 이러 할 거예요 형님. 이런 거죠. 신고하고 가는 거죠.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시리아 특사는 쿠르드족 배신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은 쿠르드 국가를 방어하거나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완전 팽당했네 쿠르드는. 그런 양국 관계는 항상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것이었으며 오직 ISIS와의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이제 계약 해지됐다는 거죠. 그 하청업체와 한 계약은 ISIS만 이제 물리치면은 된다.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ISIS가 이제 끝났으니까 시리아 사태 끝났으니까 쿠르드하고는 자동적으로 하청 계약이 이제 끝났다, 종료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쿠르드 자치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이며 ISIS 격퇴에 기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래시 리포트. 쿠르드족은 어리석게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미국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이 쿠르드족더러 시리아 정부와 힘을 합쳐서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야 그거는 우리랑 계약이 없지 않음? 우리는 ISIS랑 싸우면 되지 않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빠져 하고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족을 이제 공격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IS를 잡고 있던 교도소를 털어갖고 걔네들을 어떻게 돼요? 무장시켜갖고 야 쿠르드가 안 한다니까 니네가 해. 그러고 이라크에 이제 공격하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나오는 뉴스를 추적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라크를 ISIS 거기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이 무장하고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쪽 이란 주변에 그 전략 자산 그 공격 무기 배치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앱스타인 뉴스 때문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핵 버섯 구름 전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핵 버섯 구름 쇼는 그 노벨 평화상 받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선거 이전 그 사이 어느 때쯤 하지 않으면은 이제 트럼프 임기 안에는 안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김진팔이 막 이렇게 계속 떠드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야 김진팔이 그러는데 핵 버섯구름 터지면은 그 주식시장에서 팔지 말고 사래. 그래갖고 그걸 기다렸는데 왜 사람들이 왜 안 던지지? 이거 던질 줄 알고 내가 다 돈 모아놨는데 그러고서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안 할 수도 있지.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